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컨트롤 CC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최정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남이사님께서 자율운항 선박의 안전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이번에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번 발표는 해양사고 저희가 이 연구를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모두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운항 선박은 해양뿐만 아니라 보안 사고에 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자율운항 선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먼저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센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통신 장애로 인해서 자율운항 선박이 이제 충돌이나 접지 발생 가능한 이런 위험이 있었는데, 기술적 기술에 의존을 한다는 게 항상 그 문제점을 가지고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율운항 시스템은 날씨나 해류나 뭐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선박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항해라든지 계획된 경로로 못 간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이제 갑작스러운 엔진 고장이나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GPS 스푸핑 같은 사이버 보안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저희 자율운항 선박의 시스템은 다양한 문제점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문제점들은 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물음에 저희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실험 구성도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핵심적인 접근 방식은 시뮬레이터인데요. 세 가지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획 항로에 대한 시뮬레이터고, 두 번째가 AIS 신호에 대한 시뮬레이터, 세 번째가 이제 포괄적으로 선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선박 상태에 대한 시뮬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유저에게는 관리자 페이지가 보이고, 다른 일반 사용자에게는 이제 일반 사용자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관리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율운항센터인 육상센터를 의미를 하고요. 일반 사용자는 육상에 있는 다른 유관기관, 해양수산부라든지 경찰서라든지 행안부, 소방청 이런 기관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자율운항 선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계속 그 선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이제 어떤 유관 기관들이 접속이 되어 있는지 접속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유관 기관들이 이 사고 알림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 수신 확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서는 이제 알림 팝업이 뜨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팝업에서 무조건 그 사고에 대한 확인을 눌러야지 이 상태가 확인 상태로 넘어가면서 그 사고를 인지를 했다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경로 시뮬레이터고요.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 웨이포인트로 경로가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먼저 일단 계획된 경로를 이렇게 웨이포인트로 표시를 하고, 동적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경로의 현실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시각화로 나타냄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바로
연구가 원하는 바로 진행이 되는지 이거를 다 이렇게 화면으로 나타내었고요. 그리고 AIS 시뮬레이터입니다. 지금 조금씩 선박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GC에서는 AIS 수신 기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AI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AIS 신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선박이 움직이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웨이포인트 사이의 거리라든지 시간과 선박의 평균 속도 값을 사용을 해서 AIS를 계산을 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선박 상태 시뮬레이터입니다. 이제 선박 상태가 7도가 넘으면 선박 상태에는 이제 경사도라든지 침수 상태, 사고 레벨, 사고 전파 속도 같은 이런 정보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제 경사도가 7도가 넘어가면 침수 상태로 사고 레벨이 위험하게 됩니다. 심각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기준점들이 있어서 자율운항 선박이 실제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가정하에 그런 시나리오 하에 알람이 제대로 울리고 그 유관기관과 관리자들이 확인을 다 하고 있는지 그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 값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네, 여기 접속 상태와 수신 확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창이 위쪽에 떠 있습니다. 보시면 해양수산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이렇게 4개의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만약에 이 기관에서 접속을 하면은 접속 상태가 초록색 불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관리자가 이 기관이 접속을 했구나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를 파악하는 이유는 이제 실제 사고가 나면 정말 빠르게 대응을 해야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지를 또 모니터링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 페이지인데요. 사용자 페이지에서는 각 기관이 자율운항 선박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사고 레벨을 이렇게 팝업 알림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사고 레벨에 대한 그 표시되는 정보들은 이렇게 각각 다르고요. 지금 떠 있는 팝업은 치명 등급 3등급인데 이 3등급은 꼭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지 확인으로 처리가 되면서 아까 앞에 보셨던 이 관리자 페이지 수신 확인에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사고 대응 지원 시스템이 자율운항 선박의 이제 신속한 대응 능력을 좀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연구는 이제 계획 경로를 IR라 표준에 맞춰서 개선하고 좀 범용 서비스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 주셨듯이 AI도 좀 적용을 해서 예측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고급 사이버 보안 강화 이런 데도 좀 더 힘쓸 계획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른 뭐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